정말로 혜인이가 시한부란 게 사실이야? 김선아는 퀸즈 기자회견장에서 자기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밝힌 딸 홍혜인의 발표 영상을 보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당장 홍혜인에게 가야 한다고 목 놓아 울었죠. 윤 대표의 악랄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딸 홍혜인을 막아서며 우리는 기자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여기 용두리에 가만히 숨죽여서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서울을 들락날락 거리냐면서 어처구니 없는 태클을 걸었던 데다 무슨 꿍꿍이길래 윤 대표 만난 걸 수철이한테 굳이 말하지 말라고 했냐면서 윤 대표한테 너라도 살려달라고 하려는 거냐고. 설마 할아버지, 내 아빠, 수철이까지 다 제끼고 너 혼자 회사 먹어보려고 윤 대표랑 짜고 침판이냐고 헛소리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김선아가 또 아픈 딸에게 쉰소리하는 게 눈에 뻔했던 전봉애가 경운기로 둘 사이를 갈라놓으며 홍혜인을 경운기에 태워주는 바람에 홍혜인은 무사히 서울에 갈 수 있었잖아요. 이날의 일이 너무 후회되었던 김선아는 비통한 목소리로 전봉애를 붙잡고 말하길. 사돈, 나 이제 내 딸 얼굴 어떻게 봐요? 오늘 낮에도 내가 걔 잡는 거 보셨죠? 나 진짜 미쳤었나 봐.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전봉애는 그런 김선아의 등을 토닥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홍혜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어서 끝났고 백현우는 자신을 전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남편이라고 말한 홍혜인에게서 끝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홍혜인은 힘겹게 발을 한 걸음 옮겨 단상 아래로 내려왔지만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쓰러지자 백현우는 비호처럼 달려와서 홍혜인을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은성이 말했습니다. 혜인이한테서 떨어져. 백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혜인이한테서 떨어져야 할 건 너야. 다시는 우리 혜인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기자들은 세 사람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백현우와 홍혜인의 사이가 건재하고 은성은 홍혜인을 짝사랑해서 협박까지 하며 백현우를 몰아내려 했다고 기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은성은 얼굴을 가리면서 찍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오히려 더 어그러진 얼굴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백현우는 홍혜인을 품 안에 안고 기자들 사이를 가로질러 나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조금만 길을 비켜주세요. 기자회견을 마친 홍혜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또 한 번 뉴스로 업데이트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홍혜인의 가족들은 모두 백현태의 봉고차를 타고 서울 병원으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홍범준은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서 주치의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홍범준의 주치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홍범준은 단돈 2천만 원도 갖고 있지 않고 주치의와 연락도 되지 않는 자신이 혜인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던 홍범준 전화기에 웬일로 전화벨 하나가 울렸습니다. 형 홍범석의 전화였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홍범자하고는 연락을 했지만 홍범준하고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던 터라 홍범준은 갑작스러운 형이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뉴스에서 홍혜인의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한 건가 싶어 형이 전화를 받았지만 홍범석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홍만대가 방금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은성에 의해 예서의료원으로 옮겨졌었던 홍만대는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팔에 꽂혀있는 수액주사 바늘을 떼고 급하게 겉옷만 대충 걸쳐 입은 후 겉옷 안에 있던 휴대폰 하나만 챙겨서 예서의료원을 탈출한 홍만대는 의료원 밖 도로까지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홍범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홍범석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먼저 온 적도 없거니와 현재는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까지 들었기에 발신인 번호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맞으세요? 홍범석의 목소리를 들은 홍만대는 눈물을 쏟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모슬이가 장기 아래 묻혀놓은 약품 때문에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홍만대는 제일 먼저 아들 홍범석이 생각이 났다면서 아들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범석이와 범자 범준이 그리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며 홍범석을 잔인하게 집에서 내쳐버리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이 진짜 한심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 모슬이가 풀어놓은 보디가드들이 홍만대의 근처 주위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슬이는 홍만대의 핸드폰이 없어진 것을 보고 위치 추적을 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홍만대는 곧 붙잡힐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홍범석에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고 했습니다. 범석아, 모슬이가 위치 추적 앱을 켜서 곧 내 위치를 들키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꺼야만 한다. 말을 길게 못하니까 잘 들어야 한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만대가 전한 것은 바로 자신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홍범석은 아버지 홍만대가 자신에게 비자금의 위치를 알려줄 테니 그것을 홍범준과 홍범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회사를 되찾아오는 데 쓰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홍범준은 예상외의 말에 너무 깜짝 놀라 그래서 그 비자금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홍범석에게 물었습니다. 범준아, 아버지가 아무도 안 믿고 의심도 많은 분인 거 너 잘 알고 있지. 모든 일도 다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하고 남한테 물건 맡기는 일도 없으셨잖아. 그런 아버지답게 비자금을 감춰 오셨더라고. 홍범준은 홍범석의 이야기를 듣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버지 명의의 섬에 감추어 놓으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10여 개국을 돌면서 자금을 깨끗하게 세탁해놓고 비자금이 마지막 향한 최종 종착지가 바로 말레이시아의 리비안 은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홍범준이 리비안 담당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사놓으셨다는 섬들도 샅샅이 수색을 마쳐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형, 말레이시아 리비안 말하는 거야? 거기 아니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자 홍범석이 대답했습니다. 거기 말고 범준아, 우리 집 퀸즈타운 패닉룸. 너랑 나 범자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곳. 아버지가 가정부들과 경호원들에게조차 비밀로 한 패닉룸 그곳에 두었다고 하셨어. 홍범준은 바로 자기가 살던 곳에 홍만대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아버지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멀리 두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보관한 것이었으니까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퀸즈타운에 비자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은성과 모슬이는 전 세계를 추적하면서 비자금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홍범준과 가족들은 혜인이가 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홍혜인은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금방 깨어나서 가족들을 맞았습니다. 김선아는 딸 홍혜인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홍혜인은 착하게도 그런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홍혜인과 김선아가 대화를 하는 동안 홍범준은 백현우를 끌고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홍범준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대. 백현우는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홍만대가 지금 어디 계신지 무사한지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핸드폰도 끄고 혼자 어딘가로 숨으셨다는 거야. 제발 모슬이랑 윤 대표한테 잡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아버지 홍만대를 찾으러 예서의료원에 갔다가 아버지 홍만대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던 홍범자는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아버지 홍만대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노심초사했던 홍범자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홍범자는 당장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홍만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홍범준은 백현우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비자금의 위치를 알려주셨어. 비자금이 자기들이 살던 퀸즈타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홍범자와 백현우는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퀸즈타운에 살고 있을 때 이 정보를 들었다면 비자금을 찾아오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퀸즈타운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자금을 빼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백현우는 모슬이와 은성이 홍만대의 비자금을 눈에 불이 나게 찾고 있는데 그걸 반드시 가로채야 한다면서 퀸즈타운에 몰래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는 홍범준, 김선아, 홍수철도 모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퇴원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홍혜인은 백현우와 함께 용두리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더 이상 내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부터는 마치 처음 연애하던 것처럼 달달하게 행복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홍혜인의 가족들과 백현우의 가족들도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랑하길 바랬습니다. 다음 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던 홍혜인은 자꾸만 중간에 작동이 중지되는 드라이기를 들고 백현우에게 가서 이거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백현우는 이거는 온버튼과 일 사이를 아주 미세하게 손으로 잡아주어야 한다면서 대신 머리를 말려주었습니다. 백현우가 혜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혜인아, 넌 내가 뭘 해주면 가장 좋아? 난 이렇게 그냥 고장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 말려주는 거면 충분해. 혜인의 말은 정말 진심 100%였습니다. 백현우와 홍혜인의 사랑이 뜨거워지자 홍범자는 나는 왜 저런 전남편이 없냐면서 입만 삐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나와서 논밭을 거닐다가 흰색 난닝구만 입고 밭에서 독서를 하는 지적이면서도 섹시한 남자 영송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송은 범자에게 뽕 한 봉지를 건네며 밤에 만나자며 야밤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홍수철은 은성에게 주먹 한 방 날리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면 백현태에게 가서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백현우와 혜인의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은성은 혼자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백현우를 없애기로 마음먹은 은성은 깡패에게 백현우를 죽이라고 지시했지만 그 차 안에는 홍혜인이 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깡패의 차를 피해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홍혜인은 사고가 나는 순간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백현우를 향해 아직 못다한 말이 있다며 사랑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가벼운 교통사고였고 두 사람은 타박상만 입었지만 홍혜인을 위험하게 한 은성을 생각하면서 백현우의 분노 게이지는 최상급이 되었고 은성을 찾아가 시원하게 어퍼컷을 날리면서 한 번만 더 홍혜인을 위험하게 하면 그때는 시멘트에 담가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은성은 더글로리 전재준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될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